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다음 날 새벽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먼저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22일 아침까지 21시간 넘도록 진행됐던 대면 조사 이후 5일 만입니다. 검찰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최순실 씨에게 누설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범인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영장에 적시된 뇌물 액수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목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당일 밤 늦게나 다음 날인 31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두고 검찰은 고심을 거듭해왔는데요. 결국 최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신병 처리를 고심하며 주말을 보낸 김순환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나섭니다. 총장님 결심만 남으셨는데 신속하게 좀 결정하실 계획이신가요?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 조사 이후 증거 관계와 법리 적용 등에 대해 수사팀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둘러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 검사와 수사관들은 주말을 반납한 채 수사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듣고 대검찰청 참모들의 의견들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장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법조계 원로들의 의견까지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총장은 앞서 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 여부를 두고 법과 원칙,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5월 조기 대선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선거 후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공식 선거운동 돌입 전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거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3가지인데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그동안 논란이 된 뇌물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철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삼성 관련 뇌물 혐의 일부를 검찰이 인정한 겁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인 비덱스포츠에 213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하고 우선 77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한 것을 뇌물로 봤습니다. 또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등을 제3자 뇌물수수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삼성이 최 씨 측에 지원한 77억 9천여만 원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삼성의 재단 출연금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제외됐지만 수사가 계속되는 만큼 기소 단계까지 적용 법리를 더 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SK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의 재단 출연금 역시 뇌물인지 여부를 추가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나머지 혐의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검이 적용한 블랙리스트 관리와 공무원 부당인사 등에 개입한 혐의 등입니다. 또 특검에 앞서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당시 적용한 직권남용과 강요 등 8개 혐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밖에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미수와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의 공범 혐의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최종 결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최종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이 나게 됐습니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혐의를 다투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를 비롯해 모두 13가지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지난 21일 검찰 소환조사에서도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최순실 씨가 금품을 받은 점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도 자금 지원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부터 변론을 맡은 유영하, 정장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은 현재 입장 발표를 유보한 채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조사한 한홍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장이나 이원석 특수 1부장을 투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 측과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검찰 사이에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승욱입니다. 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앞엔 지지자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다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경재 기자, 뒤에 경찰들이 많이 보이는군요. 네, 검찰의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뒤 이곳 자택 앞에는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에 모인 지지자들은 300여 명으로 불어났는데요. 지금도 태극기를 흔들며 구속 기각과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습니다. 무고한 대통령을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하다니 이게 정령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감정이 격앙된 일부 지지자들은 취재진과 경찰을 향해 고성과 욕설을 쏟아내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유영하 변호사가 혼자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들어간 유 변호사는 3시간여 만인 저녁 6시 50분쯤 나왔는데요. 30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5시 반쯤엔 윤전추 전 행정관이 자택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6개 중대 480여 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동 자택에서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일제히 반겼지만 자유한국당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며 검찰이 이제서야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뇌물을 준 사람은 구속이 되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은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국민의당은 법이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는 법불 악유의 정신을 검찰이 보여줬다며 조속한 영장 발부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을 기대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적절치 못한 판단이었다며 법원이 구속영장 심의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매우 잘못된 결정이고 유감으로 생각한다. 바른정당은 또다시 대통령 구속이라는 역사적 아픔이 반복됐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반성도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법적 정의가 바로 서는 선례를 반드시 만들어줄 것을 기대한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이후 그 대상이 된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도 안게 됩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2년여 만인 1995년 11월
4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후 한 차례 추가 소환된 뒤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1995년 12월 군형법상 반란 수괴 혐의를 받은 전 대통령은 연희동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다음날 새벽 전 대통령을 전격 체포해 서울로 압송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공통점은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 없이 서류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입니다. 영장 심사가 도입됐던 1997년 이전에 검찰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피의자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검찰이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법원은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된 오는 30일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청사 주의를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또는 검찰청에 마련된 유치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세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됩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